예, 국회로 가보죠. 조기 대선까지 43일 남은 상황,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각 당의 레이스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지난 주말 충청권 또 영남권 경선으로 전반전은 좀 끝이 났습니다. 예,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다윤 기자, 후반전에 들어간 후보들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이번 주말 호남권 경선과 수도권, 강원, 제주 지역 경선을 치릅니다. 일요일이면 최종 후보가 선출되는데요. 경선 후반부에 들어간 세 후보 저마다 정책 행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누적 득표율 89%대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 오늘은 금융투자협회를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본선 진출 가능성에 대비해서 중도층 공략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 앞서 SNS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며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과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의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사회, 외교, 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위소득 40%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국민기본생활보장제 도입과 함께 검찰청 폐지, 통일부의 평화협력부 전환, 직모병 혼용제 개편 등을 약속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오늘 오후 여성계와 성평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론에 대한 견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삼청동 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대행을 향해 대선 출마를 할 건지 협상에 전념할 건지 정하라고 재차 압박했고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한덕수 대행은 염치가 있다면 대선 불출마 선언부터 하라고 했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노코멘트로 출마설의 연기를 피우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 전면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란 수사에 성실히 응하길 바랍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대해서도 비전도 사과도 없다고 평가하면서 민주당 후보에 대한 비난만 이어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1차 경선을 진행하죠. 8명의 후보자가 곧 4명으로 추려지는데요.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오늘부터 국민의힘은 100%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후보자 8명 중에서 4명만 가려냅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표심 잡기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먼저 김문수 후보는 전국 5대 광역권 GTX 급행철도망 구축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성장 비례 복지 모델을 제안했는데요. 홍 후보는 미래 세대에 부담되지 않게 연금 개혁에 착수하고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등의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안철수, 나경원 후보는 각각 대구를 찾았습니다. 각각 회견과 간담회 등을 진행하면서 보수 텃밭인 TK 지역의 표심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국회 세종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지도부 회의에서 낡은 정치의 상징이 되어버린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민환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세종시대를 여는 국회 이전과 여의도를 국민께 돌려드리는 정치혁신 그 길에 국민의힘이 앞장서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상대당인 민주당 경선을 도마 위에 올렸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독주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비판을 내놓은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00% 찬성을 하기 위해 동원된 후보들만 나왔을 뿐 진짜 비명은 모두 숙청됐다면서 이재명 세력이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되면 1인 독재 국가로 달려가는 하이패스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